더 상승 7과 접속사와 비교 구문에서는 접속사보다는 비교 구문에서 낼 게 훨씬 많으니까 비교 구문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독해 지문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줘야 내가 수업을 하니까 오늘은 우선은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되어 있는데, 부사절이 뭔지 또는 부사절이 접속사가 뭔지를 그 취하는 구조를 잠깐만 얘기를 하면, before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나온다면, 만약에 이게 문장 맨 앞에 있을 때는 before가 어디서 어디까지 끝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컴마를 찍고 나서 새로운 조동사가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해석을 하고, 여기 부분을 주어가 동사입니다 등등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부사절 혹은 종속절이라고 하고, 여기가 주된 문장이니까 이거를 주어절이라고 하겠죠. 부사절은 문장 성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맨 앞에 오면은 컴마를 찍는 게 원칙입니다. 컴마를 찍지 않으면 주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before라는 부사절이 만약에 뒤로 갈 때는, 그때는 따로 뭐를 찍지 않는다, 컴마를 찍을 필요가 없이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주된 문장이 되고 여기가 종속절이면서 부사절이 됩니다. 자, 부사절의 구조를 알아봤는데, 부사절은 다른 것과 다르게 시간이나 이유나 또는 양보나 또는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용사절과 명사절은 이렇게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문장 성분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지 형용사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 명사절과 형용사절은 뜻이 따로 없지만 부사절은 말 그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부사절은 문장 맨 앞에 있을 때 컴마를 찍고, 문장 뒤에 있을 때는 컴마를 찍지 않고 이제 접속사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뜻을 알아보는 게 좋겠는데, 시간, 이유, 조건, 양보라고 되네요. 네, 시간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밑줄 칠 때 제가 핑크색으로 밑줄을 치는 것들은 뜻이 두 가지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유를 나타내는 말은 이렇게 또 s, since 이렇게 있고요. 조건을 나타내는 말은 if나 unless, 양보를 나타내는 말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올더우나 더우나, even 더우나, even if나, while이나 whereas 등등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since는 뭐뭐 이래로의 뜻일 때는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고, since가 뭐뭐 때문에 뜻일 때는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지 않는 특징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뜻을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as의 뜻이 시간을 나타낼 때와 이유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만약에 비교급하고 같이 나오면 그때는 뭐뭐 할수록이 되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그대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뭐뭐 하는 동안에인데, 이때는 뒤에 ing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고, 다음에 반면에 라는 뜻일 때는 당연히 대조되는 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조되는 말이 보이면 그때는 뭐뭐하는 반면에라는 단어,
같이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는 이런 말하고 잘 어울릴 때는 동안의 뜻이라는 것, since라는 단어 역시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릴 때 이대로의 뜻이라는 것 등등을 외우고 있으면 뜻을 구별하기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since가 있는데 앞에 현재 완료가 없으니까 뭐뭐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마리아가 업무를 다루었다. 내가 말한 그대로의 뜻이 되겠습니다. 상승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그 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표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that 다음에 조동사 이렇게 나와서 수하고 대신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원인 결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수하고 대시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형용사 부사 대신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 부사 대신 명사가 있으면 so 대신 such를 쓰고 that을 쓴 다음에 조동사를 써서 역시 원인 결과의 표현입니다. 1번하고 3번을 한 쌍으로 외워야 되겠죠. 같이 원인 결과 표현이니까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는지 또는 여기에 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앞에는 단어가 so나 such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고2 이상의 난이도의 문법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1번하고 2번 구별은 꼭 이 시간뿐만 아니라도 평상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영어 문장 구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서 수하고 대시 붙어 있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수하고 대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원인 결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가 중요한 게 또 있긴 한데 책에 있는 것 위주로 해야겠죠. 붙어 있으니까 목적이 되죠. 떨어져 있으니까 원인 결과가 됩니다. 네, strong은 알고 있다시피 충분히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enough가 형용사 부사 뒤에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서 어떻게 쓰는 일이 없도록 enough strong이라고 쓰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체크볼 한번 풀어볼까요? 알고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 네가 새로 왔으면 사인부터 하세요. 뭐뭐 한다면이죠.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장식하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because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는 s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so하고 대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원인 결과의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then이라는 사람이 determine 너무 결심이 확고함으로 아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등등의 결과로 뒤에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if하고 unless는 반대말인데 unless는 언제 잘 쓰는 경향이 있냐면 이렇게 앞에 not이 있을 때 not을 한 번만 쓰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
사진을 찍지 못한다. 이중부종의 의미일 때는 낫을 한 번만 쓰기 위해서 unless라는 단어를 쓰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부정문하고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 좋은데 비싸다 반대죠. 그래서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란 단어 화이를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 혼동이 되지만 대답하려고 노력했죠. 반대 의미니까 양보의 의미. 여기 ing가 이렇게 있어서 계속 못 마는 동안에 라는 말로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을 써야 되므로, 네, 할 수 있겠습니까?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사들이 뭔지를 잠깐 얘기를 하면, 명사 자리에 오는 조동사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명사 자리란 동사 앞에 주어 자리죠. 두 번째는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호 자리입니다. 결국에 동사 앞, 동사 뒤라고 외우라 그랬죠. 그리고 전치사 뒤입니다. 이 자리에 뭐가 오면, 조동사 덩어리가 오면 접속사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 통째의 덩어리를 보고 뭐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을 보면, 이 자리에는 that이나 자 이렇게 올 수 있고, if란 단어는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는 예, 다 가능하겠죠. 전치사 다음 자리는 that을 못 쓰고 what만, if를 못 쓰고 whether만, 그 다음에 모든 의문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1번하고 3번처럼 특수한 자리에 뭐가 올 수 없다는 것, 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대가 화세 구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대가 화세 구별, 네, 이게 가장 출제가 많이 되겠죠. 대신한 것은 둘 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1번 자리에서 특히 대가 화세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whether와 if의 구별은 너무나 쉬운 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려면, 즉 이렇게 써볼까요? 의 뜻이려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서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명사절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외워두는 것보다 그때도 말을 했지만 뜻이 더 많은 단어가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뜻도 많고 용법도 많고 if도 마찬가지로 뜻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면 뜻이 바뀌는 단어들이 대부분이고, 여기 나오는 회더나 모든 운문사나 화시란 단어는 뜻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같은 뜻이니까 뭐 쓰임에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틀림없을 것 같아요. 대가와수 구별은 잘 알고 있겠지만 앞에 명사가 없고, 즉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고라고 이런 식으로 뭐 공식을 가지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뭐 또는 뭐 선행사가 없고 뭐 뒤에 불완전하다 뭐 이런 식의 학교 선생님들 설명도 참고해서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책을 좀 본다면 명사들은 명사에서 주어 모도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이제 자리란 말이 훨씬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that이라는 것의 의미로 that은 뭐뭐라는 것의 의미로 명사들이나 동격의 명사들을 이끈다. 동격의 명사절이란 것은 어떤 모양이냐면 앞에 명사가 있고, 즉 생각을 나타내는 명사가 잘 나옵니다. 뒤에 that 다음에 조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있는 목적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을 해서 뭐뭐라는 명사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을 보고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whether나 if는 둘 다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인데 if는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만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나는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 위너가 될 거라고. 2번이 중요하죠. 동격의 명사들인데 어떤 사실? 존이 프랑스에서 왔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 계획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가 확실하지 않다. 나는 모른다. 그들이 서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일 때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상승 플러스 whether는 부사절의 의미로 읽을 수가 있는데 뭐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라고 해석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외 접속사 및 접속사 대용 오구라고 되어 있는데 as soon as나 as long as나 once라는 말은 원래 접속사의 뜻이 있는데요. 여기 next time이나 그다음에 in case나 또는 every time이나 by the time이나 now that 등등은 말 그대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암기를 하는 게 더 이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채우라고 얼마든지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내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문제일 것 같아요. 찰칵 부분이죠.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서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파티에 갈지 안 갈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사 앞에 주어 자리죠. 명사절입니다. 네가 꿈을 이뤘다는 것이 놀랍다. 만약에 if가 맞으려면 이렇게 컴마를 찍어줘야 되겠죠. 부사절이니까 컴마가 없으므로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는 그 여자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한테 의견을 물어보곤 했다라는 뜻이므로 뭐뭐 할 때마다라는 단어 every time이 맞겠습니다. 자, 스텝 2번에 1번 칼이 보스한테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 사람이 휴가를 하루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당연히 whether의 뜻을 가지고 있는 if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가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전화해라.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믿은 것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자리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일반적인 문법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다. 이 말이고, 잠깐만. 비교 표현은 원급을 표현한 비교라는 얘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부등으로 표시하고,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라는 얘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하고, 최상급을 이용한 비교라는 얘기는 이렇게 나와서 마찬가지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비교 대상을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보고 최상급 비교라고 합니다. 여기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 원오브더 최상급 복수명사라는 표현이 왜 등장을 하게 되냐면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 스타라고 하면 박지성도 있고 김연아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 명만 골라서 이야기하기는 힘든 경우에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너무 단정적인 최상급의 표현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원 오브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최상급이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고를 수는 없으니 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상승 플러스는 반드시 외워서 비교급 앞에서 꾸미는 얼랏이나 멋이나 이븐이나 스틸이나 파 등등을 무조건 외우고, 똑같이 강조하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원급을 강조하는 베리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시험에 잘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 다양한 비교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부분이 뭐뭐 하면 할수록이고 뒤에 부분이 더욱 뭐뭐 하다라는 뜻이니까 순서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앞에하고 뒤하고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비교급을 두 번 쓰면 점점 더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 원급 다음에 에스파서브를 쓰면 가능한 한 뭐뭐 하게 라는 뜻입니다. 원급이나 비교급을 사용해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게 나올지는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거라. 부정조를 이렇게 쓰고 S1급 SA 하면 A만큼 뭐뭐한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니까 A가 가장 뭐뭐하다. 역시 부정조를 쓰고 비교급 10A를 쓰면 A보다 더 뭐뭐한 사람은 없다니까 A가 가장 뭐뭐하다.
그 다음에 A를 앞에 쓰고 비교급 다음에 then any other 단수 명사를 쓰면 이게 실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다른 뭐뭐보다 더 뭐뭐합니다 라는 뜻이고, A를 앞에 쓰고 비교급 다음에 all other 복수명사를 쓰면 다른 뭐뭐보다 뭐뭐하다니까 A가 가장 뭐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별표를 해서 더 비교급은 뭐뭐하면 할수록 뭐뭐하다라는 뜻인데, 원래는 더 다음에 최상급을 쓰는 게 맞지 더 다음에 비교급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바로 이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떠한 직원도 성실하지 않습니다. CEO 즉 사장보다. 사장이 가장 근면하게 일한다는 얘기죠. 네. 다음에 배수사를 이렇게 앞에 쓰고 S5원급 S를 쓰거나 비교급 then을 쓰면 뒤에 애보다 더 몇 배 뭐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then 앞에는 비교급을 쓰죠. 비교급을 꾸미는 말은 배려는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중요합니다. 더 비교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뜻인데, 더 모나 더 레스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를테면 내가 더 많이 노력할수록 내가 더 많은 실수를 합니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영작을 시켰는데, 실은 더 많은 실수를 합니다니까 더 많은 하고 실수란 단어는 붙여 써야 되므로 이렇게 mistake란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즉 이런 모양이죠.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shocking이란 단어를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더 비교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고등학생들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만 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면 될 테니 이 문장을 잘 외우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배수사를 맨 앞에다가 써야 되겠죠. 네, 2배라는 뜻이죠. 네, 이 부분은 아마 스스로 아마 풀어서 모르는 것만 나한테 물어보면은 어떨까 합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선 여기까지.